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고요. 또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ASML 우려를 좀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선주, 금융, 철강,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뭐 오늘은 상승 종목이 워낙 많아서 뭐 특정 종목군들이 뭐 특징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상승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재료는, 외신에서는 주로 뭐 환율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아 증시가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원과 엔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 보였다는 건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상승을 뭐 이끌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제 1,400원 정확하게 딱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뭐 선긋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세적으로 1,400원 초반 여기서 고점이 나와야 한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번 추세 환율 상승 사이클은 좀 이걸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율이 오늘 1373원 정도 됐던 수준이 4월 12일이 전날짜가 환율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럼 보시면 그때 코스닥이 860이었는데 오늘 855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지수가 그때 당시의 위치로 좀 복원이 된 거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간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변화였는데, 오늘 미증시는 안 좋았지만 국채 금리가 빠진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안전자산용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오늘 미국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되는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나 이제 기관들한테 손 벌리는 날이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손 벌리는 날인데, 이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4.818이면 지난번에 발행했을 때보다는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전날 미국의 20년물 국채 금리가 4.88%였거든요. 근데 금리보다 더 싸게 발행이 된 거잖아요. 돈 빌리는데 이자를 덜 주는데 돈을 빌린 거예요. 덜 주면서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는 확실히 지금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돈 빌려줘야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겠다고 몰린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생각에 금리가 피크를 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환율이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수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실제로 블룸버그 보면 오늘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센 발언 한 다음 날이었는데 국채를 발행하는데 수요가 몰렸다. 그래서 20년 만기 채권이 이제 양호하게 발행이 됐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다. 뭐 이 내용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자체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수위별 미국 연간 상승률, 지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4%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하 때 7.7% 올랐는데 6% 넘어갔을 때 14.5%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미국 금리 자체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 싶긴 한데, 오늘 이제 이런 자료들을 돌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고금리에 적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아니다. 지금 경기 침체 아닌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복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착륙 확률은 낮아졌잖아요. 작년도 12월에 23% 정도 됐다가 지금은 7%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무착륙 확률이 올라갔거든요. 무착륙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같이 금리, 뭐 나쁘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좋게 보면 경제는 괜찮은 수준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착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착륙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지금은 침체가 아닌데 증시가 좀 너무 빠졌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SML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걱정이 좀 됐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반도체주 초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장중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이제 4%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걸 좀 반전시키는, 상쇄시켜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에버코어에서 엔비디아 1160달러 목표주가 얘기하면서 강세 시나리오로는 내년도 1540달러,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840달러인데 1540달러 가면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수요를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인데 2030년까지 주당 6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작년에 12달러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뭐 일시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중반까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역할을 못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두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더 키우는, 예,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원래 뭐 환율 하나 좋아져 가지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호재같이 느껴져서 오늘은 또 그런 쪽에 주로 해석이 몰린 날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뉴스는 오늘 철강 주강했죠.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높인다,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뭐 중국 제품 뭐 못 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배 만드는 것도 이제 견제를 한다. 중국산 배에 대해서도 견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와 이제 배 만드는, 예,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게 원재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철강 제품 계속 내려가면 향후에 이제 자동차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관련된 뉴스에 이제 반응을 한 게 있었고, 또 중동 긴장감이 조금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이틀 있다 보복하려고 했는데 연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는 단어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가 일단은 좀 완화가 된 점, 이것도 이제 심리에 비교적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21선을 자꾸 깬다.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종가로 21선 위로 올라서는 게 그림상 더 좋았는데, 어쨌든 어제 장중에 유지하다 뒷부분에 ASML 때문에 이제 뒤에 밀리면서 이하로 끝났잖아요. 또 오늘 다시 그 위로 좀 올려놨고, 이제 일주일 안에 이걸 깨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 줘야지, 치고받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여기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테슬라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너무 악재를 너무 모아서 이것저것 막 모아 긁어서 퍼붓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테슬라도 기술적 반등할 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올 만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뭐 6.5% 모처럼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5일선 회복을 했는데, 혹시 이제 어떤 추세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요 2차 전지 흐름도 당분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예,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여드렸던 수급인데, 반도체 수급이 최근에 계속 괜찮았잖아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이 올라갔고, 운수장비, 자동차는 오늘 좀 약했거든요. 아침 버전입니다. 이 수급은 보여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오늘 강했는데 제약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관들이 따박따박 모아놓은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과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선물, 뭐 현물, 옵션까지 다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원 팔았죠. 근데 혹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인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는 평균 최근에 25%, 4%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매도는 그대로였고, 매수가 22에서 25% 사이였는데 오늘 매수가 30%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았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전업종 매수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을 했는데 전업종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거 이제 환율 고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고점으로 봐서 일단 이 근처에서 비차익으로 다 사놓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한머니 뭐 이런 것도 포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액면 그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섰어, 이런 거 관점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냥 단기적으로 붙은 자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외국인들이 일단 환율 피크를 보고 다 사놓고, 한국 주식회사 한국을 일단 다 사놓고 보자, 뭐 이런 움직임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 종목을 1,900억 원 매수를 했는데, 뭐 그 이하에도 뭐 방산주, 조선주,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매도는 뭐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았는데 250억 대니까 오늘 매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매수에 집중한 날이었고, 기관 이제 레버리지를 샀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샀다는 의미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분산해서 매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거 산 게 있고, 서비스 업종, 뭐 카카오 하이브 이런 거 담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쪽 부류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을 좀 일부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엔캠, 2차전지, 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볼 때 이 세 업종에 집중을 했는데, 반도체는 뭐 사고팔고 종목이 좀 엇갈려서 치열하게 매매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 반도체, 이 두 업종에 좀 집중한 걸로 보이는데, 역시 업종 내에서도 매도 쪽에도 반도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뭐 갈아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이쪽 매매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보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금리 또 뛰고 달러 또 올라가면 내일 시장이 또 반대로 오늘 올라간 거에 반 정도 또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차트상으로는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무난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급반등 나왔잖아요. 내일 하루 그냥 좀 옆으로 가는 거에 가깝게 나오고, 월요일에 급등을 하면 이제 완전히 저점 빠이빠이 장세로 바뀌게 되는 건데,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요 흐름, 그러니까 결정하는 건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위치에서는 요 구도, 그다음에 마이크론 보조금 지급해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TSMC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오늘 사고 쳤던 반도체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이 모처럼 이틀 연속 올라가고 이제 또 상승한 종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추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오늘 보면 올라갈 대형 업종은 하나씩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멱살 잡아서 올라가는 업종이 2개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좀 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특징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코스닥이 월 7% 이상 하락했을 때 이 데이터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코스피 코스닥을 볼 때 코스피의 어떤 낙폭, 코스피의 이제 낙폭이 또는 코스닥의 낙폭이 작년도 12월, 작년도 이후에 2023년도 이후에 코스피는 7%, 코스닥은 10% 이상 조정이 나온 사례들을 쭉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보통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9%,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에서 12%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달 기준으로 피크에서 저점까지 그 정도면 조정이 보통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양시장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제 종가 대비 한 2.5%? 예, 그 정도가 이제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더 빠져봐야 2%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매수세도 좀 가동이 된 게 오늘 장에서의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게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내일 방송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텔레그램하고 고릴라 리서치는 올려놨었는데, 제가 이 PPT에는 이제 올려놓지 못해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시장이 되게 요란합니다. 이게 하루에 코스피 5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좀, 이럴 때는 사실은 투기 세력들, 파생해서 굉장히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위클리 영향이 아마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요란하고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활개치는 그런 장이 돼서 당분간은 뭐 그냥 정신사납게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환율이 확실하게 피크셨다라면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에 의미 두지 말고 업종의 어떤 수급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